지적 대화를 위한 역사 레시피를 시작합니다. 역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장의 3분의 1이 역사책들입니다. 역사는 매력적인 학문이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적합한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세상을 살펴보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앞길을 어렴풋이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적 대화를 위한 역사 레시피 첫 번째 주제는 전쟁에 관한 주제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수군사작전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개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침공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영국의 벤 밀러스 국방장관은 마치 미넨 협정 분위기가 감돈다는 말을 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넨 협정이 뭐냐고요? 미넨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게 만든 방아쇠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처럼 넷플릭스에 미넨 협정을 다룬 영화 미넨 전쟁의 문턱에서가 지난해 제작돼서 공개됐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상했던 것처럼요. 영화의 원작은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소설입니다. 해리스는 이니그마, 아크엔젤, 유령 작가 등의 소설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그의 소설은 5편이나 영화화됐습니다. 2017년 해리스가 출간한 소설 미네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년 전인 1938년 폭풍 전야 속 관련 인물의 내면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영화 속 주제인 미넨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가 세계대전을 피하고자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지역 수데텐을 독일이 합병하도록 승인한 협정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히틀러는 군사적 도발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미넨 협정은 히틀러의 교묘한 술책에 그대로 속아 넘어간 영국 외교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게 되고 그때 미넨 협정을 이끌어냈던 당시 영국 수상이 바로 체인벌린이었습니다. 1936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과 로카르노 조약에서 비무장 평화 지역으로 보장받은 독일 서쪽 국경지역 라일란트의 군대를 추진시키며 조약을 파기합니다.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에 폭동이 일어나 주민 대다수가 독일의 진압군 파병을 원한다는 날조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시시각각 조여드는 독일군의 위협에 오스트리아 총리는 간절히 영국과 프랑스에 파병을 요청합니다만 전쟁을 두려워한 영국과 프랑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맙니다. 결국 독일 군대는 오스트리아에 무혈 입성하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병합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끝나자 히틀러는 12개 사단을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지역에 전진 배치합니다.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하나의 국가로 독립됐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민족 이외에도 독일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우크라이나인 등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지역 수데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영국의 생각은 만약에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게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체인벌린은 세계대전만큼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계속 은둔 중이었고 독일의 의도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어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점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영국 수상 체인벌린은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체인벌린은 독일로 날아가서 히틀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세계대전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히틀러의 됨됨이를 직접 재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히틀러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일까? 또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래서 체인벌린은 직접 히틀러를 만나서 그걸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독일 주재 영국 대사가 히틀러의 외무장관 요하임 폰
리벤트로프에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히틀러가 영국 총리를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요. 폰 리벤트로프는 같은 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인벌린은 쇼맨십을 타고난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교묘하게 이 누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독일로 가서 히틀러를 만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각지에서 축하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총리의 여행이 평화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신문들도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체인벌린은 9월 15일 아침 런던에서 출발했습니다. 독일 공항에 도착하자 수천 명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체인벌린은 기차역으로 이동했고 기차가 산을 뚫고 나아가는 동안 히틀러 전용 식당차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베르히테스가든에 있는 히틀러의 휴양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5시에 도착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체인벌린 후에 여동생 아이다 체인벌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첫인상에 관해 자세히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총통이 맨머리로 서 있었다. 빨간색 완장에 십자기장이 찍힌 카키색 포플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는 철십자 훈장이 달려있더구나. 우리가 저녁에 입는 것 같은 검은색 바지에 에나멜 가죽 부츠 차림이더라. 머리카락은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이었고 눈동자는 파란데 표정이 좀 무뚝뚝하고 특히 평온해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구석이 없었어. 그냥 군중 속에 있으면 절대 알아보지 못할 테고 10중 8구 페인트공 정도라고 생각할 만한 외모였어. 냉정하고 비장한 면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남자는 말이야 일단 약속을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그의 얼굴에서 확인했던다 라고 적었습니다. 히틀러는 체인벌린을 위층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통역 한 명만 대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 열띤 어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히틀러는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은 수데텐을 차지할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원하는 땅이 그게 전부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오랫동안 빤히 히틀러를 쳐다보고는 그를 믿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체인벌린은 다음날 아침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헤스턴 공항의 활주로 위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히틀러 씨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둘이 이번에는 영국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늙은이가 그렇게 긴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과 환호로 총리의 말에 화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벌인 뮌헨 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이 저지른 커다란 실수 중 하나로 널리 손꼽힙니다.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마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허를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의도를 오판했고 약속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체인벌린은 2차례 더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벌이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체인벌린은 그 시기에 히틀러와 의미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같이 보낸 유일한 연합국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남자의 행동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체인벌린은 총통에게서 광기의 신호는 전혀 보지 못했고 다만 흥분한 기색은 많이 엿보였다라고 강요들에게 말했습니다. 체인벌린은 1938년 9월 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때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회담은 뮌헨의 나치당 사무실인 총통 건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도 초청받았습니다. 네 사람은 보좌진을 대동하고 히틀러의 개인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둘째 날 아침 체인벌린은 히틀러에게 둘이서만 따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는 적수를 파악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만 야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때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문서로 받아내는 일만 남았던 것이었죠. 히틀러는 그를 프린츠레켄텔플라츠에 있는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챔벌린은 간단한 합의사항을 적어둔 종이를 꺼내 히틀러에게 서명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독일어로 통역하는 와중에 히틀러는 걸핏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서명하겠습니다. 챔벌린의 목표는 숭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와의 개인적인談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외교부의 전문적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역도 데려가지 않아 독일 통역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 쪽에서 기록할 사람이 없어서 회담이 끝난 뒤 대화록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대화록은 며칠 뒤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챔벌린 핵심 쟁점인 체코 문제에 관한 어떤 보고서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열망은 높았으나 준비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인 히틀러는 속임수와 심리전, 신경전에 능했습니다. 전체적인 세계 정세부터 논의하자는 챔벌린의 제안에 히틀러는 거짓말로 선수를 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300명의 수데텐 독일인이 사살됐습니다. 라는 거짓 정보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단도직입적으로 수데텐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독일 제국에 할양하는 문제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던 챔벌린은 히틀러의 기습에 말려들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내각에 협의해야 한다고 자기 패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챔벌린은 히틀러의 욕심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날 영국과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역을 독일에 할양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개선장구처럼 런던으로 돌아온 네임 챔벌린 영국 총리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약속한 히틀러의 친필 서명에 담긴 서약서를 의기양양하게 흔들며 영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두 번째로 영국의 총리가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귀가 후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공포로 떨던 영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윈스턴 처칠만이 핏대를 세우며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당시 미넨 회담을 협상이 아니라 노상 강도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처칠을 야유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히틀러는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챔벌린은 평화의 수호자에서 역적으로 손가락질받고 처칠은 탁월한 안목의 소유자로 추앙받습니다. 사실 미넨 협정 때 히틀러는 챔벌린이 영국의 참전을 선언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겁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챔벌린은 외교로 전쟁을 막으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역사는 미넨 협정이 제2차 세계대전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챔벌린의 정책은 대가를 얻지 못하고 핵심 이익을 포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능한 외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챔벌린은 실각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독일의 영국 공습이 빗발치던 1940년 11월 쓸쓸히 사망합니다.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1,500만 명의 유례없는 사망자를 내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7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흘러간 과거지만 반대로 미래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을 잊지만 않는다면요.